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직업을 갖든 다른 사람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영업 분야에 있다 보니까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세일즈 하려고 하는 상품을 PT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지식과 실력이 쌓여서 좀 계약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을 때는 부끄러웠던 PT 경험이 없는데, 초창기 때 신입 때 생각을 해보면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정말 땀이 나고 민망했던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제 가장 잊을 수 없는 민망했던 프리젠테이션 상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장소는 분당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입니다. 어떤 친구를 만났었냐면, 그때는 2010년도여서 우리가 흔히 지금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없던 시절입니다. 믿을 수 없죠.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카카오톡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막 카카오톡이 많은 사람들이 쓰여지면서 친구 목록에 카카오톡을 시작한 사람들을 친구 추가가 계속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은 어떤 사람이 카카오톡을 시작했는지 친구 추가가 된 사람들을 계속 체크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연락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하루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쭉 봤는데,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. 저보다 한 살 어렸던.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좀 저를 좀 좋아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친구인데, 이 친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딱 뜬 거예요. 그래서 연락을 했죠. 누구누구야, 진짜 오랜만이다, 너도 카톡 시작했구나,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인연이 된 거예요. 약속을 잡았죠. 물론 제 목적은 반가운 것도 있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상담이 주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도 워낙 계약이 매일 매주 급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계약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약속 장소, 약속 시간을 잡고 제가 분당으로 찾아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때는 제가 신입이다 보니까, 또 그리고 제가 매일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제가 했었던 루틴이 있었습니다. 그 어떤 루틴이냐, 항상 편지를 써갔습니다.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.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나의 소중한 고객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, 나에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은 너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누구에게 가입을 하든 꼭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처음 만나자마자 일 이야기를 내가 해서 분명 서운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,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다쳤을 때는 이러한 상품을 가입을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권유할 수밖에 없었던 내 진심과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진심을 담은 자필 편지를 늘 써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신입 때니까 뭐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정말 뛰어난 게 없잖아요. 이 편지 하나에 제 모든 걸 담아서 갔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만나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. 그렇게 1시간을 넘게 옛날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황을 물어보고 제가 이제 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. 제가 워낙 클로징이 세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계약자 서명만 쓰면 되는데요. 딱 이름을 쓰려던 찰나에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오빠, 나 오늘 만난 게 이거 계약시키려고 만난 거야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와, 진짜 그때 그 등에서 흘러나오는 땀, 그리고 정말 민망한 상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그 청약서를 이렇게 본인이 썼던 청약서를 제 앞에서 찢더라고요. 와, 진짜 민망하고요. 또 옆에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데, 와, 정말 제가 태어나서 가장 민망하고 빨리 이 장소를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,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하고 카페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랑 얘기했죠.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니까 또 거절하더라고. 불편한 거죠. 그때 이제 제가 딱 헤어지기 전에 써갔었던 편지가 있잖아요. 편지를 딱 이제 줬죠. 오늘 내가 상처를 줬다라고 하면 정말 미안하다. 대신 이 편지는 이따 가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갖고 갔던 편지를 이제 주고 헤어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날 회사에 딱 돌아왔는데
제 멘탈이 어땠겠어요. 내가 진짜 이 일을 계속 오래 해야 되나? 지인들한테 내가 뭔가 피해를 주는 건가? 그리고 저도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그날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이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날입니다. 하지만 저의 간절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저는 약속을 잡고 열심히 임했죠.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 이 친구한테 카톡이 아닌 일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온 거예요. 형준이 오빠 점점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딱 받자마자 계약이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왜냐면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일 확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누구누구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라고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. 얼굴 보자, 할 얘기가 있다. 그래서 바로 약속을 잡고 제가 또 분당으로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청약서가 찍혔었던 그 커피숍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.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친척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추천했던 상품이 이제 연금이에요. 개인연금. 연금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촌 오빠가 해야 된다. 여성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남자보다 수명도 길고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. 많이 가입할수록 좋다.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해 준 거죠.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썼던 편지를 이제 읽었잖아요. 그 편지에 어쨌든 제 진심이 담겨 있고 이 친구도 어쨌든 기분은 상해서 제 청약서를 찍긴 했지만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오빠한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찢겨진 청약서가 아닌 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작성한 청약서를 받아왔고 저의 소중한 고객님으로까지 모실 수 있었습니다.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까지 소개를 받게 돼서 분당에 계속 가게 되었습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민망했던 프리젠테이션이었지만 오히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땐 정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PT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했었던 거 꼭 따라해야 되는 게 뭘까요? 바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지인이 됐든 소개받은 분이든 처음 보는 분이든 무조건 자필로 편지를 써 가시는 겁니다. 저는 이 자필 편지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.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정성이 담긴 손편지 이 자필의 힘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꼭 저처럼 자필 편지를 활용하셔서 하시는 영업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